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이 직행집완이라 했습니다. 즉시 행동하고 집중해서 완성하다.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P2P 금융투자 핫이슈입니다. P2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실은 이달 중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법안에는 P2P 금융 업체에 대한 정의, 등록과 제재 기준 등이 담기게 됩니다. P2P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P2P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또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2P 업계가 최소 투자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입된 P2P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투자 금액을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객 한 명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P2P 업계는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 투자 금액 하향 조정이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또 대중적인 투자 상품을 선보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죠. 이 조항은 신탁된 투자금을 은행과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해 투자자 보호와 P2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역시 취지에 공감하면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또 광주은행 등과 협업을 통해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P2P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카카오톡 첫 화면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죠. 여기에 와우스타 P2P를 입력하시고 추가하시면 바로 친구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증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P2P 금융 전문가와 함께 P2P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스, P2P.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 또 P2P 금융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자,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저희 방송이 엄청 친절합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자, 오늘의 몸풀기 질문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몸풀기는 편안하게 시작하는 질문인데 어렵네요. 어떤 정도로 어떤 느낌으로 어렵냐면은 뭐 여자친구가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뭐 사모님이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 좋아. 다 좋아. 뭐 그런 느낌. 오늘 좀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몸풀기 질문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왜 P2P여야 되는지. 그렇죠. 뭐 주식도 있고 경매도 있고요. 네네. 부동산도 있고 한데 왜 P2P여야 되는지. 이게 오늘 몸풀기 질문입니다. 글쎄 뭐 사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대한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금리 중위이다 보니까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일 장점이라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 자체가 뭐 1.5%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보험 쪽도 뭐 아시겠지만 보험 쪽에 대한 부분은 완납이 안 되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뭐 투자 P2P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뭐 금리 자체도 중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P2P여야 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사모님께 다 좋아 그러면 다 믿으세요 그 말을? 그 사람 마음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P2P 금융 투자 핫이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P2P 업계가 투자 한도 규제 시행에 따라 타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다퉈서 최소 투자금 하향에 나섰다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뭐 장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투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네. 기존의 투자자들께서 한도가 좀 많이 초과되신 분이 많다 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많이 남지만 투자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소위라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뭐 네. 투자하시는 분 많으니까 약간 소액을 투자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많을 거고 그다음에 20대
대부분들이 대부분 금액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액으로서 그렇죠. 이런 그 투자 경험을 쌓다 보면은 자, 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최소 투자 금액을 좀 낮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업체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월 세전 이익이 하면 750원 정도 됩니다. 75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업체로서는 75원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면 수수료가 300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그렇겠네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도를 낮추는 것은 투자 경험을 쌓도록 하고 신규 유치에 목적을 두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20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맑다. 좀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웹상이라든가 온라인상에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연령대가 네. 20, 30대가 아니냐 싶습니다. 네네. 자, 최근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이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업계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뭐 업계에서도 되게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기존의 예치금 같은 경우는 각 업체 계좌로 그 입금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신탁 형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치금 자체를 함부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네. 뭐 예전에 물론 뭐 함부로 운용했다는 거 아닌데 그만큼 제도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다른 뭐 시중은행들도 많은 API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예치금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네, 선택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가이드라인 시행이 된 후에 이 업계의 동향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뭐 늘 저희들이 예상했지만 네. 예전에 항상 뭐 이 가이드라인 시행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많은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상했던 대로 투자 기간이 좀 많이 마감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네. 뭐 투자 한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좀 올려서 투자 마감을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은 사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나요? 기존에 한 14%대였다 그러면은 지금 네. 한 20%대 이상 금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면에서는 뭐 투자에 대한 그 약간 현혹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네.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대 금리가 있다 보니까 뭐 투자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금리를 보시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상품 내역에 보시면은 투자의 안전장치를 갖다 좀 많이 꼼꼼히 살펴서 가지고 금리보다 안전장치에 좀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P2P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바뀐 환경 속에서 P2P 금융투자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대출자와 투자자 입장에서의 조언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대출자 입장,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네. 그걸 감안하셔서 대출 받을 때 미리 그 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저 대출을 좀 신청하시는 게 그 적시적소에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투자 기간이 길다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업체 쪽에서는 투자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서 리스크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기존의 같은 경우는 투자 마감이 빨리 되다 보니까 네. 상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품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면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출자와 투자자 입장에 대해서 이번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조언의 말씀을 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을 원하시는 분보다 이 P2P에 접근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투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 지금 그 제일 문제스러운 게 각 업체당 1,000만이다 보니까 네. 한 업체에 내가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을 건데 그 업체의 투자 한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 네. 부분이 약간 그 다른 업체로도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옮겨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좀 잘 아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저 투자 상품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와 함께 P2P 금융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엄지민 캐스터가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2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Yes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2P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카카오톡 첫 화면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죠. 여기에 와우스타 P2P를 입력하시고 추가하시면 바로 친구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증을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 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희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까요? 어떤 궁금증을? 방송 보고요. P2P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와우스타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품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더 다양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인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은 새로운 상품이 올라오는 건가요? 그래요. 와우스타에 들어와서 보셨는데 상품이 4개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상무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왜 없나요? 이렇게 네. 상품이. 지금은 그 투자 한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네. 지금 이제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업체들마다 투자 상품 자체를 조금씩 이제 그 금액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더뎌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지금은 좀 작아지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도 수시로 와우스타 들어가시면은 수시로 좀 상품이 그때그때 올라오시니까 그때그때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제한이 좀 많이 걸려서 아마 업체들마다 상품 투자 금액을 하나씩밖에 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렸는데 네. 지금은 약간 마감 시간이 더디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촉도 조절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게 되면은 아마 좀 상품이 많이 올라갈 거고 지금 투자 상품 자체가 다양해지니까 그때 맞춰서 한번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궁금증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지금 과도기여서 상품이 네네. 얼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무님의 입장으로 보셨을 때 이 과도기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언제쯤이면 저희가 많은 상품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2, 3개월 내에는 아마 해결될 지금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저 투자 상품 자체가 많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투자 상품 자체를 많이 뭐 개발하고 있고 찾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에 맞게끔 또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여보세요? 네.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2, 3개월을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지금도 투자 상품 자체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조기 마감되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은 투자 상품 자체는 업체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늘 항상 그 투자 상품 자체는 수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은 상품 자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우리 시청자분? 네, 자주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떻게 저희 프로는 자주 보시나 봐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상품이 전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품이 좀 더 다양하면 내가 관심 있는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기다 보니까 많은 상품에 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와우스타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저희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899님이십니다. 이제 은행에 돈 맡기면 더 안전해진 건가요? 그래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치금 계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치금 계좌가 기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 계좌 기존에는 업체 계좌로 들어가다가 지금은 신탁처럼 은행 쪽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네네. 즉 이게 뭔 말씀이냐면 쉽게 말해서 목적형 자금이라고 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든다 보니까 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없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진행은 될 겁니다.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제3자 예치금 제도가 네네. 이게 업체에서 자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부터는 의무적인 장치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번에 네. 시행령이 발동이 되면서부터 네네네. 의무적으로 가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네네네. 시행령이 발동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업체에 대한 불신도 좀 사라질 네. 것 같고. 장단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카카오톡 질문 저희가 해결해 드렸고요. 또 다음 카카오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38님이십니다. P2P 투자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그래요. 저희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과연 중위험 중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해결, 문제 해결해 주시죠. 고민 해결. 예. P2P 펀딩의 평균 수익률은 한 12%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 수익률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업체 평균 연체율은 아직까지 1%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미만이요? 아직까지 뭐 1%대 미만, 1%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1%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중위험 중수익인데 지금 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은행 금리로 따지면 고수익 아닌가요? 이 정도면? 10배죠. 그렇죠. 굉장히 고수익 아닌가요? 예, 고수익인데 뭐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은행은 예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2P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의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꼭 파악하시고 거기에 네.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업체에 대한 뭐 미수에 대한 리스크가 1%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중위험이라고 말할 수는 아직까지는 네네.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 데이터로 아직까지는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영원한 건 좀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목이 메네요. 저희가 카카오톡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좀 해결을 못 해드려서 오늘은 좀 카카오톡 위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9님이십니다. P2P 투자 오늘 방송에서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품 정보라든지 투자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 문의 전화의 약 한 80%가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친절하게 돋보기 모양의 카카오톡 참여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무님께서 직접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아무래도 투자 상품 자체가 온라인 투자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는 게 빠르신데 쉽게 생각하시려고 그러면 와우스타를 검색하셔가지고 네. 그 P2P 금융물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뭐 각 업체별로 투자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의 투자 금액을 갖다가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뭐 투자 기간이라는 자체를 본인도 어느 정도 투자할 기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 상품 자체는 항상 많이 떠와 있지만 거기서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자체를 좀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찾기 어렵다 그러는데 웹상에 나가게 되면은 뭐 검색만 하시더라도 나오시니까 환경 와우스타만 치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안내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고 P2P에 대한 궁금증,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033님이십니다. 지금까지 P2P를 몇 번 투자했는데요. 1,0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시행이 된 다음부터 뭔가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쭉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시행령 떨어진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뭐 한 상품당 500만 원이고 업체당 1,0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1,000만 원 상회한 투자 금액이 다 있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못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당 1,000만 원이니까 다른 업체를 좀 찾는 것도 다른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다른 상품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한데 네. 우선은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좋은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와우 스타에 들어가시면은 P2P 금융으로 보면 업체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업체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업체당 1,000만 원이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체당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네, 한 업체에 두 가지 상품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네. 근데 또 다른 업체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게 생겼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상품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1,000만 네, 원을 또 네, 하는 네, 건가요? 네. 업체당 1,000만 원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10개의 업체가 마음에 네네. 든다 하면은 1억을 갖고 투자를 가능합니다. 할 수 네, 있다는. 네, 네. 상품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지금 P2P 상품 자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음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온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5님이십니다. 현재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래요.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상품. 그래 저희가 상품 소개를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간접 뭐 홍보, PR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릴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업종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은 뭐 업태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볼까요? 일단 4차 혁명이 요새 4차 산업이 요새 핫 이슈입니다. 그쪽에 관한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도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는 뭐 P2P 상품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지금 뭐 사실 없다 그러지만 엄청난 분야에서 많은 분야 저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부동산이든 어떤 다른 상품이든 간에 투자 기간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아진 경우도 있고 요즘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돌 공연에서 펀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 펀딩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캐리컬처요? 예, 그러니까 K컬처라고 그래서 뭐 공연 문화, 한국 문화예술 공연 그렇죠? 문화 이쪽이라든가 뭐 그 뮤지컬이라는 이쪽으로 요즘 펀딩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그 투자 횟수라든가 투자 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다 보니까 투자의 재미를 좀 느껴주지 않을까 근데 사실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연 쪽이나 이런 쪽은 네. 뭐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공연 쪽이나 이런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야외 공연인데 비례도 내려버리면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 안전장치를 다 보호 장치를 가지고 하는 거, 담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공연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연에 대출을 하는 게 대출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좀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 생각하셔갖고 많이들 네네.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앞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이시나요? 네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담보물이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잘 파악하시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부분도 있다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좀 약간 벤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좀 P2P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져봅니다. 자, 저희가 하나 정도 저희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으로 온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2P 대출 개인 또 받을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502님이 해주신 질문이십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한 답변 해주시죠. 물론 개인 대출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신용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신용정보 제어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뭐 저축은행이나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신용대출처럼 대출을 받으시면 네네. 일반 투자를 하셔야지 이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그냥 신용을 보고 그걸 투자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네. 그 대출자의 부분의 신용도를 줘야 합니다. 투자자가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업체에서 그분의 신용도를 조사해가지고 네. 그분의 신용도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셔서 그분의 그 투자 금액을 대출 금액을 다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보통 금융권에서 보면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신용이 네네. 좋아서 네네. 대출을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이거 P2P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개인 대출 받을 때? 개인 대출 받을 때 개인 보증이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보증을 써가지고 개인 네. 신용대출은 대부분 다 개인 보증입니다. 개인 보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본인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대출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십니다. 다만 저축은행보다는 금리 자체가 중금리다 보니까 네. 12%대라서 13%대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축은행보다 네, 조금 싸죠.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